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컬러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 설명을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 이제 컬러 패턴을 제도를 하면 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컬러는 몸판이랑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디테처블 해서 별도로 컬러 제도하는 것보다 몸판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판에 특히 연민단에 대한 거하고 컬러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컬러 제도할 때 훨씬 수월하게 제도할 수 있거든요. 제도는 잘했는데 연결할 때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걸 조금 추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레크라인이 있으면은 레크라인 위에 이제 컬러가 제도가 되게 되고, 우리가 보통 패턴 책에는 거의 원형선에 되어 있지만은 지금 네크라인의 대다수의 전체 컬러가 붙을 수도 있고요. 일부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영상 올릴 이 몸판이 네크처럼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빌트업된 네크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컬러 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정말 많이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컬러 패턴 잘 제도해 놓고 연결할 때, 그러니까 봉제해서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형을 가지고 셔츠나 블라우스나 코트나 전개를 하고 나면은 넥라인 선이 좀 변하겠죠. 원하는 넥라인이 있겠죠. 그래서 원형에서도 보면은 내 목선에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전개를 해야 돼요. 패턴 전개를 다른 아이템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맞춤 패턴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맞춤 패턴은 어려울 게 없어요. 거의 결국은 한 사람한테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두 번 가봉을 하면은 패턴 수정하면 옷이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은 기성복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성복의 사이즈가 많지가 않아요. 기술 표준원이나 의류 사이즈 체계에서는 다양한 의류 사이즈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KS 에서도 의류 규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생산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재고률 때문이죠. 네. 그래서 보통 두 개, 많아야 세 개, 요즘은 그냥 프리 사이즈로 한 사이즈만 나오는 것도 많은데, 그거는 소재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디자인적으로도 여러 명이, 여러 체형의 사람들이 입을 수 있게 하는 게 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미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건 디자인, 소재, 그 다음에 패턴이 다 포함이 돼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컬러를 제도하게 될 때 보통 책에서는 넥라인을 다 정하고 넥라인 앞뒤 넥라인 다 합해서 이렇게 컬러를 제도하고 저도 요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컬러가 이렇게 앞에까지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디까지 와야 될지 모를 때는 다 제도를 하고 나서 내가 필요한 부분, 이렇게 머슬린으로 딱 한번 가봉해보고 그 위치 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뒤쪽 이제 컬러 제도마다 영상에 설명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컬러 제도를 하고 나만의 독특한 넥라인이나 컬러 제도만 하더라도 이 넥라인이나 컬러는 우리가 그 옷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시선을 많이 끄는 부위이기 때문에 독특한 나의 디자인이나 독특한 패턴 전개를 할 수 있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딱 맞을 경우도 있지만 그 컬러가 끝까지 안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겹칠 수가 있나요? 하지만 이렇게 단추 한 줄로 된 경우에는 드물지만 더블일 경우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뒤쪽에서 사진 보여줄 텐데요. 겨울 코트 같은 경우에 넥라인을 좀 크게 해서 컬러가 이렇게 두 개 겹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고려를
1, 2, 3번의 경우를 생각해서 칼라 디자인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몸 쪽으로 내려온 형태로 제가 설명을 했고, 목선 쪽으로 붙는 스타일도 마찬가지죠. 딱 앞 중심에서 만나는 경우,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경우, 아니면 여밈땅까지 네크라인이 그 컬러가 더 나간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원형선에서 끝났다면은 컬러는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그냥 제도를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런데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도하고 자르면 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겹치는 경우는 우리가 앞 여밈단이라는 게 필요하죠. 물론 앞에 여밈단이 있을 경우 또는 앞은 골선이고 원피스 같은 경우엔 뒤에 여밈단이 있을 수 있어요. 단추 여밈일 경우에 지퍼일 경우에는 거의 필요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넥라인에서 한번 컬러를 그려볼게요. 음. 여기서 보면은 라운드에서 다양한 거 우리가 제일 많이 패턴 책에서 보이는 게 이런 네크를 이용하지만 V에도 충분히 컬러는 붙을 수가 있죠. 어떤 형태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물론 스탠드는 약간 여기 앞부분이 그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그 깊게 U자로 파인 경우에도 컬러는 붙을 수 있죠. 다 가능해요. 여기선 뒤쪽에만 이렇게 스탠드 분이 붙어서 더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네, 충분히 컬러 형태 붙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우리가 컬러가 스퀘어도 이렇게 양쪽에만 이렇게 붙을 수 있죠. 이거는 트리밍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컬러 형태로 붙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넥라인이랑 상관없이 내가 세일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네, 컬러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뒤에는 연결하고 앞에는 이렇게 떨어지게 제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컬러가 다 붙을 수 있는 형태니까 내가 원하는 넥라인 선을 설정하는 걸 미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밈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여밈단이 보통 우리가 앞부분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블라우스나 셔츠 같은 경우에는 1cm 정도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1cm, 1.5, 뭐 1.25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재킷이나 코트 같은 경우에는 2에서 2.5, 그런데 이것도 더블일 경우에는 이제 앞 중심선에서 우리가 한 4에서 6cm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제도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디서 미스가 생기느냐면은 이제 우리가 가공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여밈을 할 때 많이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틀리냐면은 앞에 여밈단끼리 만나게 이렇게들 많이 해요. 그게 아니죠. 어, 앞 센터가 맞아야 되죠. 앞 중심선. 이거는 서로 더 여밈단, 내밈단으로 더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5를 했다면 안자락도 1.5가 겹쳐지는 거라서 전체 3cm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 여기만 이해되면 되는데 보통 다들 이렇게들 많이 여며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여밈단을 1.5만 했다면 전체 1.5만 커지는 거니까 약간 넉넉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더블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블. 더블 브레스티드 같은 경우에 4cm, 6cm 정도가 커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밈단끼리 만나면은 그게 아니라 더블일 경우엔 이만큼 오고 안쪽에도 이만큼이 겹쳐져 있어요. 이게 이제 요걸 이해하고 나서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밈단 앞 중심을 맞추고도 여기가 사이가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 컬러는 여기까지만 온다는 얘기죠. 요렇게 제도를 해야 되고 딱 맞을 거면은 그 여밈단을 빼고 여기까지 제도를 하는 거고요.
벌어오면은 여기까지 오는 거고. 그런데 여밈단부터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서로 겹쳐져서 여기 단추 장식이 이렇게 단추 여밈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여밈단끼리 했다면은 패턴 제도는 다 했는데 이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이즈도 커지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이것도 이제 세일러 컬러에서 제가 이거 제도법 설명은 할 건데 이거는 사실은 컬러가 여기까지 온 거고 여밈단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컬러를 장식을 하고 아니 컬러를 제도하고 이 러프를 트림으로 따로 붙이는 거니까 요 분량은 다 네크라인에서 빼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여밈단 말고도 한참 더 안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상세히 볼 수 있으면은 패턴 제도할 때도 크기에 대한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확인을 하시고 또 우리가 여밈단을 보면은 플랫킷이라고 해서 우리 셔츠에서 많이 쓰는 거 있죠? 그 여밈단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서도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라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엔 여밈단을 요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프레킷을 여밈단을 달았죠. 그거는 여기가 지금 앞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론 이건 연결하는 거고 연결하지 않고 앞에 그 안단을 접어서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럴 때 앞 중심이 이렇게 센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지금 이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이해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밉단에 대한 겹치는 거 어디 어디 부분을 제대로 겹쳐야 되는지 이해하는 게 패턴 컬러 패턴 제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물론 몸판 패턴 제대로 하는 것들도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켓을 한번 보면은 여밈단이 지금 이건 싱글이니까 한 2c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남성복으로 설명을 하지만 여성복은 그 방향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안자락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밈의 끝단을 보면은 우리가 패턴 제도 도식화 그릴 때 이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끝나지 않죠. 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겹치고 여기서 끝나고 안자락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표현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 그러면은 더블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크죠. 이렇게 여밈이 여기까지 내려오지만은 네, 그 라펠 브레이크 포인트는 여기지만은 겹치는 부분을 훨씬 위로 가고 그러고 나서 사진들을 보면은 위쪽에서 겹쳐지는 게 보여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안자락이 여기까지 와야지 단추가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밈단끼리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앞 중심은 단추 양쪽 단추의 중간이 되는 거죠. 여기가 앞 중심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익스텐션 나간 거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익스텐션 된 건 이렇게 안쪽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이 컬러 크기 제도를 할 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셔츠 컬러 설명을 할 때도 제가 처음 개념에서도 이해를 했지만은 이렇게 라펠과 차이가 나는 건 라펠은 여기서 펴지면은 이렇게 펴지면은 앞 중심선이 일자가 안 되지만은 셔츠에서 이렇게 컴포터블 컬러, 그 스포츠 컬러 이런 경우에 오픈이 되어 있는 거죠. 앞이 직선이기 때문에 그게 오픈이 된 요게 한없이 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컬러가 더 크게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고지라인이 아래쪽에 있는 디자인이고요. 요거는 고지라인이 위쪽에 되어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라펠이랑 컬러가 크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라펠이 한 0.5 정도 더 크게 자켓에선 제도가 되고 이런 셔츠에서는 요거는 앞 여밈단을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크게 되지가 않고 컬러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연결선을 풀어놨기 때문에
요런 선들이 보이지만은 이렇게 멋을 부린 고지 라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여밈단이 제대로 된 거죠. 지금 앞 중심선끼리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겹치게 되면은 칼라가 딱 앞선에서 만나기 때문에 꺾였을 때 여기 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물론 단추 때문에 한 0.3에서 0.5는 벌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넥밴드 칼라에서도 일부러 그만한 공간을 둬요. 타일 이렇게 멜 때 타일로 조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아주 기초적이긴 하지만 정말 대부분이 모르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여러분이 컬러 패턴 제도를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패턴을 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그 컬러 패턴 제도에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